네, 여러분 당연히 DC도 마블 코믹스에서 베낀 게 많습니다. 오늘은 DC 코믹스가 베낀 마블의 캐릭터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스티스 리그의 바다의 왕 아쿠아맨과 마블의 서브마리너 혹은 네이머라고 불리는 또 다른 바다의 왕입니다. 먼저 오리지널인 마블의 네이머라고 불리는 애는 1939년 4월에 첫 출연을 한 캐릭터로 몇 안 되는 최초의 히어로들 중 한 명입니다. 첫 등장을 했을 때는 자신이 사는 동네, 즉 바다를 인간들이 오염시킨다는 이유로 무차별적인 공격을 했었는데요. 세계 2차 대전이 발발하고 독일 나치군들의 만행을 알게 된 이후에는 캡틴과 함께 팀을 이뤄서 초기의 히어로 집단의 주요 멤버 중 하나였습니다. 네이머는 돌연변이인 아버지와 아틀란티스의 공주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돌연변이이면서 동시에 아틀란티스인이라는 스펙을 갖고 있어서 물고기와 대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물속에서도 빠른 스피드와 힘을 사용할 수 있고 육지에서도 마찬가지의 파워를 보여줍니다. 게다가 양쪽 발에는 헤르메스와 같이 날개가 있어서 지상에 있을 때는 날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네이머는 미국을 수호한다는 등의 애국적인 히어로랑은 완전 정반대인 사람들을 구하기도 하고 선의를 베풀기도 하며 히어로들과 함께 활동하지만 미국 정부와는 굉장히 사이가 안 좋고 무엇보다 자신의 왕국인 아틀란티스를 어떻게 해보려는 세력들과는 모두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전세계 7대양을 보호하는 것이 네이머의 최대 임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이머가 나온 3년 뒤 DC에서는 아쿠아맨을 새로운 캐릭터로 출연시킵니다. 초기 설정은 바다에서 산다는 것 이외에는 네이머와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다고 해도 될 만큼 평범한 캐릭터였는데요. 바다 아래에 아틀란티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한 탐험가의 아들로 아버지와 함께 산소 주입기계를 이용해서 아틀란티스에서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이후 설정이 여러 번 바뀌었고 네이머와 같이 아틀란티스의 왕이며 7대양을 보호한다는 임무를 수행하기도 하면서 더욱이 얘도 아틀란티스의 공주였던 어머니와 인간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존재입니다. 다행히 DC에는 뮤턴트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발에 날개를 달지는 않았고 아쿠아맨도 역시나 물고기들과 대화를 할 수가 있는데 조금 특이한 점이라면 대화 수준이 아니라 음파까지 뿜어낼 수가 있습니다. 성향적인 측면에서는 성격이 더럽기로 유명한 네이머와는 다르게 우호적이나 반은 인간, 반은 아틀란티스인이기 때문에 지상과 바다 모두에서 그다지 신뢰를 받지는 못하는 좀 애잔한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고로 마블에서 베껴왔지만 더욱 고독하면서 물고기랑 더 고차원의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업그레이드된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아쿠아맨입니다. 두 번째는 마블 코믹스의 대표 미국 대장 캡틴 아메리카이고 이 미국 대장의 카피라고 할 수 있는 가디언이 있습니다. 아마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MLJ 코믹스에서 만든 쉴드의 카피캣이 캡틴이라는 사실을 아실 텐데요. 카피캣인 캡틴의 카피캣이 DC의 가디언입니다. 사실 가디언은 마블이 자꾸 캐릭터를 뺏어가서 열받은 DC가 만든 캐릭터라기보다는 마블 코믹스의 대부인 잭 커비의 개인적인 복수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맞는 설명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캡틴을 만든 조 사이몬 그리고 잭 커비는 캡틴 아메리카라는 캐릭터와 그 캐릭터의 시리즈들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일궈냈음에도 불구하고 마블에서 약속한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마블 코믹스를 떠나서 DC로 향하게 되는데 캡틴이 첫 출연한 1941년에서 1년이 지난 1942년에 이 둘이 DC에서 가디언을 만듭니다. 배경적인 설정은 조금 다르게 군인이 슈퍼히어로가 되는 게 아닌 경찰이 국가의 보호자라는 타이틀로 활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파란색이라는 새 컨셉과 방패와 본인의 괴력이 주 무기라는 것부터 나는 국가를 위해 시민을 위해 싸운다 라는 정의의 대명사 컨셉을 갖고 나왔기 때문에 캡틴을 대놓고 겨냥한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라면 가디언도 상당히 많은 시리즈에 다양하게 출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캡틴만큼 성공하지는 못했다는 슬픈 전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앤트맨인 행크핌의 아내인 와스프입니다. 직역하자면 말벌이라는 뜻인데 행크핌과 마찬가지로 작아지고 그리고 일부 에피소드에서는 커지기도 하는 수트를 입고 있으며 곤충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조종 등을 할 수 있는 능력자인 와스프는 초기의 어벤져스의 일원이기도 한데요. 첫 출연은 1963년 6월이었습니다. 남자 히어로 캐릭터가 나오면 비슷한 능력을 갖고 있는 여성 히어로를 만드는 경향이 되게 잦은 미국 코믹스의 성격상 만들어진 캐릭터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역시나 DC도 본인들의 작아지는 능력자인 아톰에 상응하는 작아지는 여성 히어로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름은 범블비로 직역하자면 호박벌입니다. 다행히 범블비는 와스프의 컨셉적인 부분만 따왔을 뿐 날 수 있다는 점 이외에는 능력적인 부분이 많이 다른데요. 일단 곤충이랑 아무런 관계도 없고 신체가 축소되는 능력은 와스프와 같이 수트의 힘으로 인한 게 아닌 실험적인 빔에 노출이 되는 사고로 인해 생긴 능력입니다. 현재는 둠 페트롤에서 활동하고 있기도 하고 DC 코믹스 역사 속에서 최초의 흑인 여성 히어로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넘어가기 전에 잠깐 카피의 순서를 정리해드리자면 아톰, 앤트맨, 와스프, 범블비 순입니다. 진짜 돌고 돈다고 할 수가 있죠. 네 번째는 하이드라와 코브라입니다. 하이드라는 영화에서 자주 보셔서 어떤 집단인지는 아실 것 같은데요. 독일 나치와 함께 시작된 테러리스트 집단으로 특이한 경례법을 갖고 있는 데다가 오늘날까지도 그 잔재 세력이 많아서 꾸준히 세계 정복의 꿈을 꾸고 있는 빌런 집단입니다. 대표적인 빌런으로는 영화에서도 나왔었던 레드스컬과 또 영화에서도 나왔었던 제모 남작이 있는데요. 비록 영화에서는 별 볼 일 없었지만 이 모든 빌런들과 집단의 설정을 만든 게 아까도 언급한 마블의 실질적인 아버지 잭 커비 그리고 스탠리였습니다. 그리고 하이드라가 생긴 바로 다음 해에 DC로 옮겨간 잭 커비는 인사법까지 똑같은 코브라를 만듭니다. 코브라고 하이드라고 모두 뱀의 상징을 대표 이미지로 사용한다는 점부터 인사법, 독일 나치와 함께 시작된 조직, 그리고 세계 정복을 꿈꾸고 있으며 다양한 빌런들이 소속되어 있다는 게 모두 똑같으나 딱 하나 코브라는 코브라라는 빌런을 대장으로 고정시켜 놓고 싸우러 다닌다는 잭 커비가 양심상 다르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과학 조직인 AIM과 HIVE입니다. AIM은 1966년에 처음으로 등장한 조직으로 애초에 하이드라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킨 악당 과학 조직인데요. 하지만 하이드라가 실드와의 전투로 인해서 세력이 흔들리자 독립적인 단체로 바뀌었습니다. 이후 다양한 정부의 무기과학 기술 개발에 참여하면서 대외적으로 싱크탱크라는 과학자 집단이 몰려있는 회사로 알려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부분은 일부 차용되어서 아이언맨 3편의 알드리치 킬리언이 소속되어 있는 집단으로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영화와 유사하게 앞에서는 기술 개발, 뒤에서는 세계 정복을 위해 본인들이 개발한 무기들로 악행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참고로 에임의 대장은 대두인 모독입니다. 그리고 14년이 지난 1980년 DC에서는 악행을 저지르는 과학자들의 집단이자 대외적으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는 회사로 알려진 HIVE가 나오게 됩니다. 하이브는 그린랜턴 이야기 속 빌런인 헥터 해몬드를 대장으로 두고 있고 목표라면 당연히 세계 정복이고 거기에 인간들을 납치해서 정신적으로 지배한 뒤 하이브와 동지인 브레이니악이라는 인공지능에게 노예로 넘기는 짓도 합니다. 물론 이 모든 악행은 과학자들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뤄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악당 과학자들 집단이 세계 정복을 꿈꾼다라는 비슷한 컨셉과 노란색을 집단의 대표 컬러를 사용한다는 점도 유사합니다. 그 다음은 마블의 실버 서퍼 그리고 DC의 블랙 레이서입니다. 이 둘은 또 역시나 잭 커비의 마블 그리고 DC 창조물인데요. 우주를 유영하는 캐릭터들로 둘 다 의도치 않게 상당히 높은 존재들에게 큰 힘을 받았다라는 설정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실버 서퍼는 지구와 유사한 행성에 살고 있는 인간과 유사한 종족이었는데요. 갤럭투스가 그 행성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파괴하려고 하자 나를 당신의 노예로 데려가고 이 행성은 놔두세요 라고 했더니 갤럭투스가 그 거래에 응해서 그 인간에게 코스믹 파워를 엄청 주입해서 전신이 은색이며 은색 보드를 타고 우주를 날아다니는 실버 서퍼가 됩니다. 참고로 실버 서퍼는 약속대로 갤럭투스의 명령에 따라 행성을 파괴한 뒤에 갤럭투스의 소유로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능력적인 부분에서는 고속이동, 신체변이, 물체통과 순간이동, 시간여행, 에너지 흡수 등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몸이 절단돼도 돌아올 수가 있는 등 갤럭투스 아래의 존재들과는 싸워서 쉽게 이길 수 있을 만큼 강력합니다. 블랙레이서의 경우에는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온몸이 마비가 된 윌리 워커라는 인간이었는데요. DC 세계관에서 프레젠스의 비밀스러운 힘이라고 여겨지는 더 소스로부터 죽음을 관리하는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이 덕분에 우주를 스키를 타고 다니면서 이동할 수 있게 되었고 특정 캐릭터들이 죽음에 임박했을 때 나타나서 그들을 모아서 지하세계의 왕인 하데스에게 데려다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며 물체를 통과할 수도 있고 또 자신이 선택한 인물들에게 손을 건드리기만 하면 죽일 수도 있는 능력이 있고 빛의 속도로 스키를 타고 달릴 수도 있고 불사의 몸을 갖고 있으며 코스믹 에너지로 만들어진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사실 이 둘은 전혀 안 닮은 듯 하면서도 조금 닮은 구석이 있는 캐릭터지만 애초에 잭 커비가 마블의 실버 서퍼의 포지션을 갖고 있는 DC의 캐릭터를 만들고자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 잭 커비는 마블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미국 코믹스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울트론 그리고 브레이니악입니다. 참고로 먼저 나온 거는 1958년에 나온 DC의 브레이니악입니다. 근데 왜 DC의 브레이니악이 울트론을 베꼈다고 얘기하냐면 처음에 브레이니악은 피부가 초록색인 휴머노이드로 출신불명의 빌런이었습니다. 이 당시의 능력은 본인이 원하는 행성이나 도시를 축소시킨 뒤에 유리병에 넣어서 모으는 게 주로 악행이었는데요. 초기에는 비중도 너무 낮아서 슈퍼맨 시리즈에 이름만 등장하거나 살짝 나오는 수준이었고 연재가 어느 정도 된 뒤에야 브레이니악의 특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선조부터 후손들까지 모두 이름이 브레이니악으로 통일되어 있고 뒤에 넘버링만 다르다는 거고, 그 개개인의 특징이 굉장히 다르며 어느 세계관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빌런이기도 하고 선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한 명의 이름을 갖고 있는 여러 명의 컨셉을 갖고 마블에서는 행크핌이 세상을 지키기 위해 만든 울트론이라는 인공지능 로봇이 나오게 되는데요. 하지만 울트론은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지구의 바이러스와 같은 존재인 인간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판단을 해서 유일한 울트론의 정신을 갖고 있는 울트론 군대를 생성하게 됩니다. 아담한티움으로 몸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부수기가 힘들다는 특징과 더불어서 울트론이라는 존재는 정작 몸이 아닌 정신 그 자체이기 때문에 수백 개의 아담한티움 로봇들이 울트론의 정신을 갖고 움직인다는 게 더 옳은 설명입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울트론이 1968년에 공개된 이후 약 10년 뒤에 DC에서는 브레이니악을 리부트시켜서 울트론과 유사하게 크립토넨성 출신의 과학자가 만든 AI로 바뀌게 되고, 더욱이 외형이 울트론의 형제뻘이라고 해도 될 만큼 유사하며 굉장히 강도가 높은 철로 만들어진 한 개의 정신에 여러 개의 몸을 갖고 있는 빌런으로 출연하게 됩니다. 고로 울트론과 브레이니악의 경우에는 서로가 서로를 베끼면서 성장한 캐릭터다 라고 말하는 게 조금 더 명확한 설명 같습니다. 마지막은 비전과 레드 토네이도입니다. 일단 비전은 1968년에 첫 출연을, 그리고 딱 2달 뒤에 DC에서 레드 토네이도를 출연시켰는데요. 둘 다 똑같은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비전은 울트론이 과거의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존재로 어벤져스를 죽이기 위해 만들어졌고, 레드 토네이도는 한 빌런 과학자가 저스티스 리그를 없애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근데 둘 다 공통적으로 인간 여성에게 사랑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해서 원래의 제작 목적 따위는 잃어버린 녀석들인데요. 참고로 비전의 경우에는 스칼렛 위치인 완다 막시모프와 레드 토네이도는 캐시 서튼이라는 인간과 성공적으로 연애를 하게 됩니다. 둘 다 똑같은 레드톤 피부에 레드 색상이 주 컨셉 컬러였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서 오리지널인 비전은 초록색 수트로 바꿨습니다. 물론 둘 다 날아다니거나 무지막지한 힘을 갖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고요. 현재 상황을 보면 비전은 어벤져스의 메인 멤버로, 레드 토네이도는 저스티스 리그에 갔다가 영 저스티스에 갔다가 배트맨 시리즈에 갔다가, 아무튼 눈에 띄는 이력은 많은데 어디 한 곳에 정착을 하고 있지는 못하는 캐릭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찾을 수 있었던 DC가 베낀 마블의 캐릭터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마블이 베낀 DC가 베낀 마블 캐릭터들을 찾아보고 또 정리해보면서 느낀 거지만, 마블에서 베껴간 DC 캐릭터들은 오늘날에도 성공했고 유명한 애들이 많은데, DC에서 베껴간 마블의 캐릭터들은 오늘날의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거나 큰 유명세를 떨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살짝 애잔하다고 느껴지는 DC 유니버스인데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있겠죠. 네,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추천과 댓글 그리고 구독은 늘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